제 발표는 사실상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거는 약간 블록체인 상에서 연구가 좀 더딘 부분, 불모지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연구가 진행됐으면 어떨까라고 약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논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 이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월렛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크립토커런시 월렛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커런시 월렛은 그 개미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퍼블릭 키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는 장치 자체를 말하게 됩니다. 이 장치에는 사실 물리적 매체나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여기서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나오는데 어떤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크립토 커런시나 아니면은 데이터 자체라도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추적 및 이것에 이제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키를 보관하는 장치, 저장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립토커런시 월렛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월렛,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 월렛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월렛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흔히 말하는 저희 컴퓨터인데 이 안에 저장 장치, SSD나 HDD에 로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월렛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인터넷과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어떠한 접속이 허용이 되게 되면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별다른 추가 지출이 들어가지 않는 특징이 또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자신의 컴퓨터에 이제 로컬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집에 컴퓨터로 소프트웨어 월렛을 켜두고 집에 로컬로 저장을 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쓸 일이 있다. 그럼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식의 좀 자유로운 접근성이 보장이 되는 편입니다. 이제 그 반대는 하드웨어 월렛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월렛과 가장 다른 특징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USB가 이 하드웨어 월렛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 공격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며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크립토커런시 월렛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저장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장치와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장치가 필요한데요. 방금 말했듯이 USB를 생각하면은 USB 안에 있는 저장 데이터를 보려면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중간 장치가 필요한데 이 하드웨어 월렛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거의 모든 중간 장치는 컴퓨터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드웨어 월렛이 현재 보관을 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장치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가장 안전한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허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하드웨어 월렛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 월렛은 저장 장치 이제 보안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에만 집중하고 사실상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나 사용자와 이제 저장 장치를 연결해주는 클라이언트, 방금 말한 컴퓨터나 USB와 사용자를 연결시키는 컴퓨터 같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에는 사실 딱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월렛 자체의 물리적 접근에 대해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되는데 지금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 월렛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는 이제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은 그냥 USB 간의 연결이라든지 컴퓨터로 연결할 때
어쨌든 그것 자체도 네트워킹인데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낮은 수준의 보안은 충분히 공격에 취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크립토커런시 월렛에 공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유저나 클라이언트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장 장치라고는 좀 할 수 없으나 중간 매개체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저나 클라이언트도 부패한 그 사용자, 어떻게 보면은 좀 악의적인 사용자라는 의미에서 커럽트 유저나 커럽트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존재할 경우에는 하드웨어 월렛의 보안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접근에 대한 보안성 취약점은 이제 하드웨어 월렛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장 장치의 하드웨어적인 특징에서 플래시 메모리 특정 부분에 접근을 해서 이것의 프라이빗 키에 대한 탈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의도된 오류 값을 일부러 거기다가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시간대나 전력 분석을 통해서 프라이빗 키의 탈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드웨어 월렛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안전한 공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커럽트 유저나 커럽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간단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제 밥의 키페어를 하드웨어 월렛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밥의 시크릿 키를 복제가 가능한 상태,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복제를 할 수 있는 상태이면은 어태커 A가 커럽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연결된 하드웨어 월렛에 저장되어 있는 밥의 시크릿 키를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 A는 복제한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밥의 주소에 있는 모든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럽트 클라이언트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불량한 앱이 깔린 모바일 폰 해서 요즘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핸드폰 해킹 돼가지고 뭐 카톡이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개체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이 감염된 매개체에 하드웨어 월렛이 접속된 경우 어태커가 저장되어 있던 시크릿 키를 복제를 해서 이 복제를 통한 밥의 이제 모든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통제권의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밥의 시크릿 키가 복제가 불가능하게 설계가 된 하드웨어 월렛일 경우에도 이제 밥이 커럽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자신의 크립토커런시를 사용할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송되는 메시지로 결국은 하드웨어 월렛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뭔가 네트워킹이 일어나서 메시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태커가 자신의 메시지로 바꾸어서 밥의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자체가 악의적인 뭔가 입장을 띠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하드웨어 월렛에 저장된 소중한 데이터들이 해킹을 당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드웨어 월렛도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좀 특이하게 기술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런 연구 자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게 되는데, 약간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 자체는 그냥 그 장치, 저장 장치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장치를 사용하는 유저와 그리고 그 유저와 장치를 연결해주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하드웨어 월렛 그 저장 장치 자체, 이렇게 세 개가 아울러져서 하나의 하드웨어 월렛 생태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뭔가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월렛은 하드웨어 이 저장 장치로도 충분한 보안을 얻을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이러한 생태계, 여기 이 생태계 리얼월드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하드웨어 월렛의 생태계가 이루어져야지 완전한 보안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문에서 들어가는데, 이제 유저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저 프로토콜, 어떻게 보면 규정을 만들어서 유저의 행동을 정의해서 이제 유저의 그 악의적인 행동을 방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의 그 규정, 어떻게 보면은 뭐 하지 말라,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법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처럼 이제 사용자의 행동을 강제를 시키서 일부러 유저 크러프트를 방지를 시키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릴 때 매개체라고 했는데, 이 네트워크를 보안 채널로 만들어서 어태커가 이제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네,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USB를 이제 컴퓨터에 꽂을 때 뭐 그냥 꽂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뭐 패스워드를 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하드웨어 월렛 안에 있는 시크릿 키를 가져와서 열어야 된다든지 하는 등의 2차적인 보안을 넣는 등의 약간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커럽트를 방지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웨어 프로토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실제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여기 부분이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 하드웨어 월렛에서 생성된 마스터 키에서 뭐그 서명과 그리고 해시 펑션 그리고 랜덤 키 제너레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칠드런 키를 생성해서 그 안에서도 뭔가 데이터는 원본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는 내용은 자꾸만 달라지는 쪽으로 해서 보안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 월렛은 안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돼야 되지만, 사실상 블록체인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뭐 논문을 찾아봐도 뭐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일상생활의 하드웨어를 다루는 부분이어서 연구가 굉장히 더딘 부분인데, 이렇게 하드웨어에서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와 이것을 사용하는 유저와 같은 외부 요인들, 하나의 생태계의 외부 요인들 때문에 보안성이 굉장히 변동이 크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월렛의 보안성은 이 월렛의 기술적인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에코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서 앞서 제시한 그 규정, 규약, 프로토콜을 따른다면 보안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규정에 대한 수행 여부는 사실 사람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술의 활용적 문제들과 같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향후에 이제 이러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직접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또 새로운 좀 더 좋은 프로토콜 기법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